원장님, 늙어 보이는 건 결국 주름이 생겨서 그런 거겠죠? 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주름도 그 중에 하나죠. 얼굴의 노화는 비단 피부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속에 있는 볼륨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노화와 관련돼서 얼굴의 각각의 이제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이 노화의 과정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해요. 얼굴 노화의 증상이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노화의 증상은 되게 쉽게 표현하면은 이제 역삼각형에서 삼각형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젊었을 때에는 이제 위쪽으로 볼륨이 있다가 점점 아래로 쭉 처지죠. 그 원인에 대한 거를 피부층부터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뭐 외인성 요인, 뭐 내인성 요인 얘기하는데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편해요. 외인성 요인은 환경적인 요인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자외선이죠. UV가 있는데 UVA냐, UVB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색소가 더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피부의 구조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온도, 습도, 그리고 빛. 크게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깥에 요인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몸속에서는 또 여러 가지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대사적인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사적인 거에 이제 대표적인 예로는 호르몬의 변화 아니면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이 나타난다고만 해도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이제 많이 분비가 되고 각성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체내에 이제 염증이 조금 더 유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전적인 요인 같은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유전적인 요소에 따라서 탄력을 좀 잘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얼굴의 볼륨이 잘 유지된다거나 그래서 유전적인 금수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얼굴이 되게 좀 동안인 분들이 많은 경우가 있죠. 저희 엄마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되게 건조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노화의 증상인가요? 노화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피부의 노화 과정만 봐도 이게 이제 어렸을 때 피부 13세에서 25세 그리고 50세까지 그리고 55세 이후에 이제 피부 같은 거를 보여주는데 보면은 여기 이제 사이사이 무언가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죠. 이제 줄어드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히알루론산이라든가 뭐 콜라겐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녀석들이 수분을 좀 가져오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가 나타날수록 점점 피부가 건조해진다라고 느끼는 거는 어찌 생각하면 되게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어요. 스킨 부스터를 맞거나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피부 속에 이제 구성 성분들을 채워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동안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없나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근데 우리 얼굴의 노화는 피부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얼굴의 구조 혹은 전반적인 우리 인체의 구조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피부의 노화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방도 줄어들고 처지고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하면은 뼈도 점점 재흡수가 됩니다. 어린 친구들에 비해서 나이 든 분들이 가끔 눈 둘레가 되게 크게 그냥 뻥 뚫려 있는 느낌을 좀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골격 구조가 좀 변화하기 때문인 것도 있고 모든 층에 있어서 이제 노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피부만 스킨 부스터를 하거나 뭐 로션을 바르거나 이렇게 해줄 게 아니라 깊숙한 영역들의 이제 리프팅 같은 거를 같이 해주면서 우리가 노화를 방지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동안처럼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안처럼 보이기 위한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는 스킨 부스터나 아니면은 기계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피부층에 거의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피부만 매끈하게 만들어줘도 얼굴이 훨씬 더 환해 보이지만 이제 그 다음번 두 번째는 얼굴의 볼륨을 일으켜주는 뭐 콜라겐 부스터 같은 것들이라든지 콜라겐 부스터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뭐 엘란세라든가 주베루 혹은 E2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콜라겐 부스터가 아니라고 하면은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것들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볼륨을 수복하는 데 있어서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만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양인은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이거는 좀 어떤 구조적인 조금 차이가 있는 건가요? 구조적으로 일단 서양인보다 동양인의 피부가 조금 더 두꺼운 경향이 좀 있습니다. 피부 두께 자체도 조금 더 두껍고 그거를 이제 지지하면서 이제 잡아주는 인대들도 조금 더 단단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봤을 때 서양인들 얼굴에서 볼륨이 그렇게 막 많은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죠. 이런 약간의 이제 인종적인 이제 차이도 좀 있게 되어 있고요. 생활
생물적인 그런 차이도 존재하게 되는데, 미국이나 이제 유럽,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야외 활동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뭐 점심시간, 뭐 저녁시간 이럴 때 뭐 나가서 뛰놀기는 하지만, 사실 동양의 대부분의 문화권은 교육 환경 때문에 실내에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햇살을 보는 시간도 되게 짧고, 이제 햇살을 덜 본다라는 이야기는 UVA로 인한 구조적인 파괴가 좀 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서양인보다는 동양인들이 조금 더 동안인 편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연령이 높으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하는 게 있나요? 연령이 너무 높은 분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리프팅 기계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콜라겐 시술이라든지 다 어느 정도 좀 회복을 좀 유도해야 되는 그런 시술들이에요. 결국 재생을 위해서 우리가 약간의 손상을 주거나 재생의 과정을 이제 유도를 하는 그런 이제 시술들을 하게 되는 건데, 연령이 너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재생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생능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요즘은 대표적으로 되게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가 이제 줄기세포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엑소좀 성분의 그런 제품들을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재생을 좀 도와주게끔 도와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이제 노화에 대한 것을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 노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깥의 이제 요인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 내에서도 이제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이제 노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노화가 각자 일어나는 부분이나 아니면 노화가 어디에서 더 일어났는지는 각자 개인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시리즈를 통해서 얼굴 부위 하나하나 케이스를 통해서 뜯어가면서 어떤 게 문제가 있을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필러 혹은 실리프팅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는지 여러 케이스들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